안대, 포박, 발버둥. 사진 속 그날의 진실. 탈북 어민의 북송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통일부가 그때 그 장면을 사진으로 기록해 둔 건데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 당초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공공연하게 밝히기론 이들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다.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해서 보내줬다라는 취지의 설명들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했던 발언과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거두절미. 사진으로 그날의 상황 살펴보시죠. 지난 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이 이루어진 판문점입니다. 어민 2명, 북한 어민 2명이 자유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두 어민 모두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다음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몰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군사분계선 앞에서 안대가 벗겨지자 바로 북한군을 본 어민들은 자신의 운명을 감지했습니다. 강력히 저항합니다. 비명을 지르며 얼굴이 피범벅이 될 때까지 벽에 머리를 찧었다는 전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동행한 경찰 특공대가 이를 저지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양팔을 결박한 채 끌고 가기도 합니다. 파란 옷을 입은 다른 북한 어민은 이미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입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에 인계되는 순간 움츠러드는 모습도 사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정부에서는 이들 탈북 어민이 동료 어부 10여 명을 잔인하게 선상 위에서 살해했다라고 당시 정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다시피 당시 정부는 이를 쉬쉬한 채 북송하려 했습니다만 기자들의 포착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흉악범이다. 그리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3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북한 어민 2명이 NLL을 넘어와서 우리 군이 납포했고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5일 김정은에게 방한 초청 친서와 함께 북한 어민을 인계해주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거리입니다. 방한 초청 친서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왜 꼭 북한 어민도 주겠다, 돌려보내주겠다 라는 인계 의사와 함께 전달한 걸지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마치 자칫 우리가 북한 어민 2명 돌려보내줄 테니까 방한하시오 라고 북한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같이 의사를 전달한 건 아니냐라는 오해와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북송하는 과정도 논란인데 보신 것처럼 판문점에서 안대와 포승줄을 채운 채 북송을 했고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 앞에서 짜잔 하고 안대를 벗긴 행동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면밀한 조사 없이 북한 선박도 아주 발빠르게 어민과 함께 북송했다라는 것은 과연 이 절차적 정당성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흉악범이다,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라며 송환 이유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의용 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흉악범 누명을 씌워 강제 추방한 꼴이 된 겁니다. 북한에서 보기에는 적대국인 대한민국에 기순하겠다고 이미 진술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일반 탈북민들하고는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해놓고도 동법 제3조 1항을 어기고 고문이 뻔히 예상되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제협약도 다 검토를 했고 우리 국내법의 정착지원법이라든지 다 검토를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지만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귀순 의사를 수차례 표명했다라는 게 현재 국민의힘이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 전주혜 의원님 네. 사진들을 공개하셨어요. 네. 통일부에서 받은 사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장 정도죠? 네, 오늘 뭐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제 오후에 제가 뭐 통일부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여기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것처럼 뭐 그 과정을 좀 찍은 10장의 사진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뭐 가장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점에서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지금 이런 사진, 그 다음에 또 머리를 뭐 부딪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당시 정부에서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는 사진이 아니죠. 오히려 한국에 남고 싶다 이런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이 사진을 보면 과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연히 이제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11월 5일에 그 정부에서 그 북한에 또 한국 아세안 그 특별 정상회의에 초청장을 이제 김정은에게 보내고 그러면서 또 이 북송하겠다 지금 이것을 같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 아시아 태평양 그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빨리 북송을 한 것이다. 진실 규명을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의혹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당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 정부 당국의 말은 결국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관계자들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진실 규명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 한번 좀 크게 다시 한번 볼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범죄자들에게도 인권과 관련된 사항은 철저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기에 존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범죄 사실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도 한 사실이고 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법상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대한민국에 남고 싶어요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런데 안대의 포승줄에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채 판문점 군사분과점까지 끌려와서 안대가 벗겨지고 북으로 강제 북송되면서 가기 싫어요 하고 저항하는 이 장면이 과연 글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헌이고요. 위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3조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적법 절차의 원칙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곰곰이 이걸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한반도 북쪽 그 휴전선 이 북은 우리나라의 실효적인 지배가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대법원 판례 1996년도 판례를 하나 찾아봤거든요.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한테 그 우리나라 그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사안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입국관리법에는 그 외국인인 경우에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일정한 그 요건에 해당되면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주민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1996년도에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넘어왔고 북한 그 국민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어떤 법이 있냐면요. 북한 이탈 주민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북한을 벗어난 이후에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의 간주한다.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북송된 그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진 몰라도 적어도 한국에 온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뭐 설령 그런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법원에 의해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그 일방적으로 북한으로 그 넘겨보내는 것은 그야말로 그 위헌적인 적법 절차를 예.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럼 저게 무엇이냐? 그런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면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런 게 인민 재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자, 뭐 굉장히 강력한 비판의 발언인데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드리겠고